돈이 소용없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조병수 어르신이 힘겹게 내뱉은 말입니다. 직원 50명짜리 큰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재산도 3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풍 하나로 모든 게 끝났어요. 간병인이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동안 어르신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애써 참았지만 어느새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돈도 자식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팔자 좋은 노후가 뭔지 아세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재산 10억 이상 노인과 1억 미만 노인의 행복도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행복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70, 80이 되어도 매일을 소풍처럼 사는 진짜 상팔자들의 비밀 8가지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얻으시고 인생이 분명히 달라 보일 겁니다. 자, 팔자 좋은 사람들의 8가지 비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2025년 조사에서 요양원 입소 노인의 67%가 집에 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해요. 왜일까요? 아무리 좋은 요양원도 집이 아닌 겁니다. 79세 김말순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 15평도 안 되는 낡은 빌라에 사십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었어요. 벽에 곰팡이 자국도 있고 화장실 타일도 깨져 있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 가시라고 몇 번이나 권유했어요. 어느 날 딸이 할머니를 모시고 요양원 견학을 갔습니다. 시설이 좋았어요. 방도 깨끗하고 식사도 나오고 운동도 시켜주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둘러보는 내내 입을 다무셨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어머님, 여기가 주무시는 방이에요. 창문도 있고 햇볕도 잘 들어요. 할머니가 방을 둘러봤어요. 조용했습니다. 여기 몇 시에 자요? 저녁 9시에 소등해요. 밥은 언제 먹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나와요. 밤에 배고프면 간식을 드릴 수 있어요. 요청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 안 갈 거야. 왜요, 엄마? 거기 좋잖아요. 좋은데 내 집이 아니잖아. 밥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거기서는 밤에 배고프면 냉장고 못 열어. 나는 집에서 밤 12시에 짜파게티 끓여 먹을 수 있어야 해. 딸이 웃었어요. 엄마 맨날 라면 드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할머니는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5세까지 사시다가 어느 봄날 아침 당신이 평생 좋아하시던 베란다 의자에 앉은 채로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발견한 큰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마지막까지도요. 내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아무리 작고 낡아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두 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2025년 기준 75세 이상 노인의 38%가 일상생활 중 한 가지 이상을 타인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은 혼자 밥 먹기, 혼자 화장실 가기, 혼자 옷 입기 중 하나를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통계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병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직원이 50명이나 되는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재산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중풍이 오면서 왼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도 붙여드렸습니다. 한 달 병원비만 400만 원이 나갔어요.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간병인이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간병인이 나가고 나서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50명 직원 거느리던 분이 기저귀를 차고 계셨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화장실을 혼자 못 가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 82세 윤정순 할머니는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무릎도 좀 안 좋고 허리도 가끔 아프지만 지팡이 짚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를 도세요. 집에 와서 혼자 밥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십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다행이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걷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할머니 눈가가 촉촉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건강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없어. 그냥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쉬고 싶어도 나가. 귀찮아도 나가. 몸이 굳으면 끝이니까. 건강은 있을 때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그게 전부였다는 걸 알아요.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거창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분만 걸으세요. 그게 쌓이면 내 몸이 내 말을 듣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세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2025년 노인 빈곤 실태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노인의 41%가 노후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자식한테 재산 물려줬다가 노후에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은퇴하셨어요. 재산이라곤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 중엔 훨씬 많이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노후 준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씩 웃으셨어요.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그냥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반면 같은 동네 김 할아버지는 재산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자식들한테 다 물려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이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하니까 다 넘겨줬어요. 그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성민아, 미안한데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깐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한숨이었어요. 아들은 알겠어요. 아버지 했지만 그 한숨 소리가 할아버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못 주무셨어요. 내가 너무 일찍 줬구나. 내 몫을 남겨뒀어야 했는데. 천장만 보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 몫은 남겨놓으셔야 해요. 자식한테 줄 돈보다 내가 쥐고 있을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노년의 품격입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잠드는 것.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네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2025년 연구에서
혼자 사는 노인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배나 낮았습니다. 충격적이죠? 무려 3배입니다. 취미 하나가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껴주는 겁니다. 76세 최복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보내셨어요. 처음 1년이 가장 힘드셨대요. 어느 날 저녁 밥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평생 같이 밥 먹었는데 이제 혼자구나. 밥을 못 먹었습니다. TV를 켰어요. 소리라도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TV 소리가 오히려 더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들은 다 같이 웃고 있는데 나는 혼자네. 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복지관에서 피아노 가르친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피아노? 나이가 몇인데? 엄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심심하잖아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손가락이 굳어 있어서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매일 30분만 연습하세요. 첫날 도레미파솔도 못 쳤어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또 울었어요. 나는 이것도 못하나? 그래도 다음날 또 갔어요. 신기하게도 재밌었어요. 또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치게 됐습니다. 두 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뿌듯해서였습니다. 내가 해냈네. 혼자서 해냈네. 지금 할머니는 레퍼토리가 10곡입니다. 매일 아침 피아노 앞에 앉아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외로웠어. 근데 외로움을 없애는 건 사람이 아니더라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그 무언가야. 그걸 찾으면 달라져. 나이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걸 찾으세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5번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025년 노년 스트레스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편한 인간관계가 노년 우울증의 원인 1위를 차지했어요. 외로움도 아니고 돈 걱정도 아니고 건강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1위였어요. 홍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친구 만나고 오면 몸이 더 피곤한 겁니다. 어느 날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밥 먹는 내내 한 친구가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1억이 넘어. 할머니는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는 아들이 평범한 직장 다니는데. 또 다른 친구는 세상 욕만 했어요. 요즘 세상 왜 이래? 젊은 것들이 다 버릇없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2시간 동안 자랑 아니면 불평이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갔지? 기분만 나빠졌잖아. 그런데 다음 달에 또 갔어요. 안 가면 섭섭해한다고. 또 기분 나빠졌어요. 몸도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됐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날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가야 하나. 또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가면 또 피곤하겠지. 결국 전화를 안 했어요. 오늘은 안 가야겠다. 안 갔습니다. 그날 하루가 편했어요. 다음 달에도 안 갔어요.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계속 줄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지금은 진짜 편한 친구 두세 명하고만 만나세요. 만나면 자랑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웃고 헤어집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더라. 만나고 나서 편한 사람이 한 명이면 충분해. 그게 진짜 복이야. 싸우거나 절교 선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연락을 줄이면 됩니다. 자식한테 전화를 안 할수록 관계가 좋아지듯이 불편한 친구한테 연락을 안 할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6번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2025년 연구에서 매일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려 7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가 7년을 더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서 다 함께 7년 더 즐겁게 사시길 응원드립니다. 78세 정봉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큰 계획도 없으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책 조금 읽고 주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2년 전에 오랜 친구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병문안을 갔어요. 친구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잡았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봉수야,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집에서 밥 먹는 거. 그냥 내 밥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 여기 병원 밥은 맛이 없어.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고 싶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한술 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지금 이 평범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네 하고 혼잣말을 해요. 밥 먹으면서 오늘도 맛있네 하고 말해요. 산책하면서 오늘 날씨 정말 좋다 하고 말합니다. 아들이 놀러 왔어요. 아버지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셨어요. 심심하긴. 근데 있잖아. 나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야.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이 평범한 하루가 나중에 가장 그리운 날이 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7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기준 60대 이상 중 국민연금 수령자는 전체의 48%입니다. 절반이 넘는 노인이 연금 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박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셨어요. 매달 20일이 되면 200만 원 연금이 본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장도 보시고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십니다. 아무한테도 손 벌릴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생일에 용돈 드리려고 하면 오히려 손을 저으십니다. 됐어, 됐어. 나 연금 나와. 너나 써.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당당함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반면 같은 동네 이 할아버지는 평생 자영업을 하셨는데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내셔서 연금이 없었어요. 큰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용돈 봉투를 드렸습니다. 아들은 실은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봉투를 드리고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들어가셨어요. 한참 있다가 나오셨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몰래 우신 거예요. 아들한테는 절대 내색 못 하셨어요. 내가 자식한테 짐이 됐구나. 평생 일해서 이게 뭔가. 그 50만 원을 쓰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몸이 아파도 병원을 미루셨습니다. 아들이 번 돈인데 병원비로 쓰면 미안하지.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자식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납부하고 계신 분들, 절대 중간에 해지하지 마세요. 그 돈이 나중에 여러분의 당당함이 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8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2025년 조사에서 노부모의 잦은 도움 요청이 자녀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멀어지는 이유 2위가 잦은 부탁이에요. 장옥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은행에 가셔야 할 일이 생겼어요. 인터넷 뱅킹을 못 하시거든요. 딸한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애가 요즘 바쁜데. 내려놨습니다. 5분 있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래도 부탁해야 하나? 또 내려놨습니다. 10분 동안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놨다를 반복하셨어요. 결국 전화하셨습니다. 딸은 당연히 그럼요, 엄마 하고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전화 끊고 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애도 바쁜데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귀찮아 하겠지? 내가 자꾸 짐이 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반면 같은 나이 박순이 할머니는 달라요. 3년 전에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다니셨어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울었대요.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이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나?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6개월을 다니셨어요. 지금은 인터넷 뱅킹도 하시고 카카오 택시도 부르시고 유튜브도 보세요. 자식한테 전화할 일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애들한테 미안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전화하면 더 반갑고 만나면 더 즐겁고 자식한테 전화를 안 할수록 관계가 좋아집니다. 역설이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배우세요. 카톡 문자 보내기, 유튜브 보기, 은행 앱에서 잔액 확인하기. 이 정도만 하셔도 자식한테 부탁할 일이 절반으로 줍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8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네. 나는 팔자가 안 좋은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8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단 한 가지만요. 내 몸이 내 말을 듣거나, 2다리 뻗고 잠들 수 있거나, 혼자서도 즐길 수 있거나, 불편한 사람 하나 정리했거나, 오늘 하루밥 한 끼 맛있게 먹었거나,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병원 침대에서 콧줄 끼고 이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팔자 좋은 겁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팔자를 만드는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불을 켤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스위치는 여러분 손에 있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밥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았으면 그걸로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었으면 그걸로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찾는 것, 그게 팔자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했던 것 한 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았다. 오늘 밥 맛있었다. 오늘 이 영상 들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팔자 좋은 노후를 만들어가요. 부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비교와 후회가 아닌 감사와 평화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